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면 이제껏 해온 운동이 헛수고가 될까봐 걱정을 한다. 하지만 운동을 며칠 쉬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장시간 운동을 쉬게 되면 근육과 유산소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근육과 지방 조직의 차이 중 하나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방은 비활동성 조직이며 지방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에너지원의 저장이다. 근육 1kg은 대략 1500칼로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면 지방 1kg은 7700칼로리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으면 지방은 근육과 다르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거의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근육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아도 칼로리만 보충된다면 쉽게 유지가 가능하고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지방은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다. 반면에 근육의 크기는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평생 조정되는 기관이다. 왜냐하면 근육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는 강도에 맞는 활동량이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축소해서 에너지를 아끼도록 조정한다. 신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필요량만큼만 만들어 유지한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유지가 어렵고 그 강도에 맞는 지속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유지할 수 있다. 웨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근손실이다. 근육은 휴식을 통해 성장한다. 운동 후 손상된 근육세포가 복구하고 중추신경계 피로가 회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최대 강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흔히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운동의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하지만 휴식이 길어지게 되면 근육의 크기와 강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얼마나 지나야 근육이 줄어들게 될까? 우선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이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1주에서 2주 내에 육안으로도 근육이 줄어든 걸 알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두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기간, 특히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하는 동안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에서 1.4kg 내외의 체지방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체지방은 휴식 기간 동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근육 조직 자체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라는 것은 수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근육 조직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근육 속 글리코겐이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글리코겐은 1g당 3g의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 감소는 근육 질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수분의 감소와 함께 근육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3주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가진 선수들의 체지방 감소는 체내 수분량의 감소였다. 결국 3주간의 휴식 동안 근육 조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의 운동 중단으로 근육 내 수분이 빠지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어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운동을 다시 시작한다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3주 정도의 휴식으로는 근육이 손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을 중단하더라도 3주 동안은 본인의 최대 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휴식이 그 이상 길어지게 되면 근육과 근력은 모두 떨어지게 된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들 때 지금보다는 속근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속근은 지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편이기 때문에 속근의 비중이 큰 대흉근과 삼두근, 대퇴직근 등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확연히 체감하게 될 것이다. 유산소의 경우 21명의 마라톤 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훈련할 때 일주일 동안 뛸 거리를 4주 동안 뛰게 하였더니 심장과 유산소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급격히 줄어든 거리라도 조금씩이나마 뛴 것이 유산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간의 제약이나 부상으로 운동량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의 활동이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면 유산소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일주일에 5번 미만으로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던 사람은 어떨까? 3주 정도까지는 오래 운동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근력의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후부터는 꾸준히 운동했던 사람에 비해 얻었던 근육과 근력을 빠르게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유산소의 경우에도 휴식을 취한 기간이 3주가 지나고부터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유산소 능력은 근력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며 초보자의 경우 4주 정도 휴식하게 되면 완전 처음의 영인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운동을 쉬는 동안에 근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휴식 중 근육의 손실은 특히 누워서 휴식하는 정적인 활동을 보이는 경우에 더욱 빠르게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는 무중력 상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몸은 중력에 저항하면서 성장한다. 따라서 몸을 다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환자들의 경우는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오래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주는 것이다. 자주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부상으로 운동을 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전신을 운동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본인의 운동 강도와 비대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8주에서 12주 동안 얻은 근력과 근육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지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고단백 섭취는 휴식 중 근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은 적어도 체중당 1g 가까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체중당 0.8g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헬스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손실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의 몸은 운동을 쉰다고 해서 예전 상태로 몸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운동을 꾸준히 해오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빠르게 이전의 체력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근육은 성장할 때 근육의 유전자에 의해 기억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체력 및 근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근육도 이전의 크기와 강도를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 오히려 운동에 대한 강박으로 무리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